안녕하세요, 우칸입니다. 구독자님의 사연을 받아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코너 무슨 생각해입니다. 현재 현직에 일을 하시거나 준비 중이시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버스 운전직에 관심 있는 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주인공은 남양주에서 김모 구독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남양주에서 합기도 지도관장을 6년간 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입문 당시부터 운동을 해서 운동 기간까지 합치면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파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운동 지도가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진지하게 고민하다 어릴 적 버스가 해보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때마침 버스 양성교육이라는 방송을 보게 되고 문의를 하고 선착순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의 버스 입문은 버스 양성교육이 되겠네요. 신청부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전화로만 접수가 가능해서 신청 당일 오전 8시 50분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 한 확률로 선착순 접수였으니 어지간해서는 잘 안된다고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엔 인터넷 접수도 받는다던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양성교육 이후 모든 시내버스 입사가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집 앞에 있는 땡땡 운수에 지원하러 가니까 경력이 없어서 서류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양성교육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성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시내버스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집 근처 시내버스를 포기하고 마을버스에 문을 두드리니 마을버스도 취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마을버스는 그래도 서류는 받아주네요. 그 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화성버스 양성교육에 취업 문의를 해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땡땡 운수에 지원해서 1년만 버티고 집 근처 시내버스를 노려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그래도 멀지만 성남에 있는 시내버스에 지원했습니다. 성남 시내버스 관리자 말에 의하면 서류 면접 통과 시 2달간 무급으로 무경력자 교육을 받아서 통과해야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달간 무급이라니 서류는 통과되었지만 고민을 한참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통근버스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연락이 와서 과감하게 시내버스를 포기하고 그쪽으로 면접 보러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취업이 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 지인을 통해서 전세버스 스틱감은 어느 정도 배워놓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회사를 찾아가서 부장님을 찾아뵙고 면접을 보고 그날 바로 로드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테스트도 통과하고 입사를 결정하고 주차부터 코너, 하이패스 통과하는 방법, 노선 연습을 1주간 교육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쿠팡 통근버스를 시작했습니다. 관광버스 회사를 2곳 정도 면접을 봤는데 회사마다 급여가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2곳 다 쿠팡 통근버스였는데 처음 면접 본 회사는 한 달에 2번 휴무가 있고 월급은 세전 170, 세후 150 정도 됩니다. 두 번째 면접 본 회사는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세전 240, 세후 210에서 220 정도 됩니다. 회사마다 급여 차이가 크고 근무 환경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무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건 회사에서 쉬고 싶으면 스페어 기사를 박아두고 쉬어야 하는데 스페어 기사 하루 일당 1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 후 쉬어야 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겨도 내 월급에서 공제하고 쉬어야 한다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 회사는 쿠팡에서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말이 많았는데 근무 패턴이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곳에 취업을 하려고 일을 하면서 알아보다 지금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를 6개월 정도 하니까 면접 볼 기회가 무경력 때보다는 좀 더 쉽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의 회사는 대기업 통근버스입니다. 급여는 주 5일 근무에 세전 250 정도 됩니다. 이것저것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많지만 지금은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369를 조심해라. 모든 관리자가 한결같이 말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때 단독사고 한 번, 접촉사고 한 번 있었습니다. 단독사고는 제가 버스에 조금 적응했다고 까불다 사고를 냈습니다. 주유소에서 세차 후 기분 좋게 나와서 버스가 좀 길다 보니까 다른 차들 통행에 방해될까봐 주유기
쪽에 바짝 붙어서 주차 후에 크게 돌아 나가려고 하다가 핸들을 주유기 쪽으로 돌리는 순간 그냥 비볐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트렁크 문짝 하나가 크게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다행히 주유기를 보호하고 있는 기둥 쪽을 막아서 기둥만 찌그러지고, 그 상황을 주유소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주유기에는 이상 없으니까 되었다 하고 주유소 피해 보상은 따로 안 했습니다. 트렁크 문짝 판금 도색 비용 45만원 정도 액땜했습니다. 단독 사고라 기사 부주의여서 제가 돈을 물었네요. 비싼 소음료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사거리 직진 신호에서 2차선에 있던 차가 제가 있던 3차로로 갑자기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들어서 렉서스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 승객을 태워야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자한테 보고하니까 사고 처리는 지금 운행을 해야 되니까 블랙박스를 하자고 말하고 서로 연락처만 교환하고 보험 접수 시켰습니다. 서로 불박을 주고받으니까 상대 보험사가 100% 과실을 인정해서 다행히 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상대방 차는 앞범버, 백밀러, 타이어도 펑크나고 휀다 모두 다 긁어서 견적이 많이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운전석 라이트, 쪽범버 이쪽을 다 교환하니까 160 정도 견적이 나왔더라고요. 무과실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버스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고속도로를 매일 다니다 보니까 버스를 하기 전에는 사고 장면을 정말 보기 어려웠는데 이젠 뭐 사고를 보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버스 기사를 하면서 파리목습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다 보니까 자칫 실수를 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시내버스보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전세버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월급은 시내버스만 못하지만 운전 실력도 많이 늘고 배우는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일은 상당히 편합니다. 솔직히 좀 지루할 때도 있지만요. 끝으로 입문 초기에 이 버스를 어떻게 운전할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다 보면 늘기도 하고 스킬도 확실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369 잊지 마시고 수업료를 낼 각오로 하시면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좋은 날 분명히 올 겁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남양주에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렵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취업문을 두드리고 결국 전세버스에 취업 성공하신 내용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버스 취업문이 더 좁아지기도 했지만 버스 양성교육으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좀 더 높게 느껴질 것 같네요. 사고 없이 경력 꽉꽉 채우시고 원하는 곳으로 목표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세버스 시절 쉬는 날 없이 수개월 일한 적이 있지만 주 7일 근무에 일이 있어서 쉬어야 하는데 월급에서 공제하면서까지 스페어 기사 구해놓고 쉬어야 한다는 건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무경력자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리는데 현명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사연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우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